가난에 한번 빠지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굴레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씁쓸하죠. 가난하다, 아니면 부유하다, 평범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미 고착화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그 가난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불편하지만 이제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죠.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고 좀 나름 그래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학원 못 가고 남들하고 이렇게 학업 능력이 뒤처지기 마련이고 관심 못 가져주니까 부모나 아니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적 떨어지고 이제 다른 애들하고 비교되고 친구들 다 학원 가는 시간에 혼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혼자서 공부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인생이 그렇게 굳어지는 거죠. 그런 이들이 보통 사람들 평범하게 사는 삶의 궤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이탈해서 제가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부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게 사는 이들이 삶이 좋아진다, 그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죠. 거의 대부분이 우울하게 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우울하고 되게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알코올과 술과 도박과 아니면 유형, 잡기 이런 것들에 더 빠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빠져 사는 아이들이 삶이 괜찮겠냐고요?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적죠. 매우 우울하고 매우 침울하고 매우 불편한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부자를 뭐라고 판단하냐? 학원 보내달라고 하면 학원 다 보내주고 한 달에 용돈 5만원 이상 주는 집을 부자라고 판단한답니다. 근데 이제 정작 부자인 아이들은요, 대치동에 살고 강남에 살고 부모가 학원 라이딩 해주고 그냥 명품 옷이나 신발 당연하게 착용하고 있고 1년에 2번씩 3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유럽 가고 일본 가고 미국 가고 그러는 걸 그네들은 일상이기 때문에 부자 이러면 부자는 정말 어리어리한 집에 집사도 있고 되게 이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부자로 본다고 하죠.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그닥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부자들은.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고 막연하게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삶을 살려면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건 열심히 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이 게으름 없이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되게 열심히 해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죠. 근데 공부하기 싫고 쉽게 성적 올리고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많이 빠지죠. 막막한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제 큰 코 다치는 이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지를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난을 한번 빠지면 거의 벗어나지 못한다, 가난의 굴레에 갇혀 산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 중에 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는 열심히 하나 가정 형편이 되게 좋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나름 그래도 공무원으로 이제 맞벌이해서 애 키우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렸던 시절에 이제 친구 했다 보니 되게 삶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뭐 용돈이라는 거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기껏 해봤자 운동하고 태권도 하고 저기 뭡니까 아령 들고 이렇게 몸 만들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 친구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그 녀석이 손에서 놓지 않았던 건 책이었습니다. 앙드레 지대의 좁은 문을 읽고 야마오카 사치의 대망을 읽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인생이 지금은 별로인데 나중에 자신이 성인이 되면
아니 그래도 책임지고 좀 근사한, 좀 그래도 남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며 살았거든요. 그랬고 실제로 그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물론 지금 아주 부자다 이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상층이죠, 중상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래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좀 어떤 식으로도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그래도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은 해보지만 참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처지가 힘들고 나의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책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소설을 읽고 경제 경영 서적을 읽고 역사 서적을 읽고 많이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고 어떻게 개선하고 또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한 궁리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책을 더욱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야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든 살아가는 삶이 좀 더 힘겨울 수 있고 좀 더 난감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런 중에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각오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애쓰기도 하는데, 그러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족을 위해서인 거죠. 가족을 좀 더 책임지고 가족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저 또한 어렸을 적 저희 집안이 그리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제 모친 덕분이고요. 제 모친이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그 모친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무던히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제가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대학 나오고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이제 염려들도 하고 지내겠죠. 근데 그러는 중에라도 내가 나의 삶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좀 더 노력하고 살면 분명 내 삶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계급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쉽사리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뉴스의 이야기도 안 믿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발버둥 치고 고군분투하고 애쓰면 좀 더딜 뿐이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가난에 굴복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